2024년 6월 13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법사위원회를 열고 새 해병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다루는 게 총선 민의를 받드는 거라며 상임위 보이콧 중인 여당을 비판하고 불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하대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경기도 전 통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닷새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선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창작한 엉터리 사건이라며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비판이 이어지자 권익위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건데 야당은 권익위가 부패 스탁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규정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전당대회 룰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20% 혹은 30% 반영키로 한 겁니다.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은 김기현 전 대표 한 번의 끝으로 폐기되는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미 대세론이 형성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그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용인 세브란스병원의 교수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리한 휴진 시행을 결의했습니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에 대한 진료는 유지합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과 전공의 처벌 불가 중에는 어느 것이 우선하냐며 물으며 집단이든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의사들 상대로 고소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도심 집회를 열어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백대화 요구를 누가 지지하겠느냐며 집단유진의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현지 매체는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고 일본 NHK 또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아들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두 대선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7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올린 금리 선당 5.5%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7번 연속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P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수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연준은 한 차례로 횟수를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토바오가 2개월여 만인 오늘 수찬성 판다 기지에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실내생활 공간에 대기하던 토바오는 야외 방사장으로 걸어 나와 대중과 만났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오면서 중국 당국이 영상을 연이어 공개하는 등 진화에 애써왔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파리는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주요 경기장으로 꾸미며 손님맞이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막상 프랑스인들 사이에선 파리올림픽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올림픽 시청 의향이 있는 프랑스인은 겨우 절반 수준, 가장 큰 원인은 치안과 교통, 그리고 비용 문제입니다. 중국인 비뇨기과 의사가 로마에서 로봇팔을 움직여 중국 베이징의 수술방에 놓인 로봇팔을 원격으로 조종해 수술을 집도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실시간 원격 로봇으로 전립선 제거에 성공한 사례가 됐습니다. 수술에 성공한 의사는 원격 수술이 미래군 의료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덴마크에서 서양식품에 매운 라면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햇불닭볶음면을 포함한 3가지 종류인데요. 햇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매운 음식이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사상 처음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조 2위를 확정한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고 관중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올해 초 사상 첫 아시안컵 16강, 지난 4월 23세 이하 아시안컵 4강 진출에 이어 또 한 번 쾌거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몰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이렇게 꼼수 가격 인상을 한 제품들이 적발됐습니다. 과자와 냉동치킨 등 33개 상품에서 용량을 최대 27% 넘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상품 용량 등을 축소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제 오전 8시 26분 49초쯤 전남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 1시 55분 42초쯤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8km이며 그날 오후 2시까지 여진은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치동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기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과 주식을 드릴 때 잡히는 담보 비율을 바꾸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개인의 상환,
기간은 90일이지만 기간은 그 제한이 없고 담보 비율 또한 개인은 120%, 기간은 105%로 차이납니다. 운전자 없이 탑승객만 태우고 이곳저곳을 누비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올해 안에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우고 최고 시속 50km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또 필요한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까지 금리연 15.9%의 신청량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2015년 흥행에 성공한 시리즈의 속편으로 전편은 국내 누적 관객 497만 명을 모았는데요. 전편은 11살 소녀의 보편적 감정을 다뤘다면 속편은 13살 사춘기가 된 주인공의 다양해진 감정과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축구협회가 국내파 감독을 포함해 12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선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력 강화위는 오는 18일 다시 모여 12명을 최대 4명으로 좁힌 뒤 이번 달 안으로 정식 사령탑을 선임하는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릉에서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 전국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계속됐죠. 오늘 더 덥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겠고 구미는 35도까지 추습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고 체감 온도도 31도를 웃도는 등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